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논리가 궁색하다. 황교안 총리가 압수수색 승인하면 될 일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청와대를 이분만큼 잘 아는 분도 아마 없으실 텐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을 연결합니다. 조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응천입니다. 네. 청와대가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걸 근거로 거부했다는데 우선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예. 110조는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거고요. 네. 111조는 공무원이 갖고 있는 그 물건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예. 이럴 땐 또 해당 관청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예. 이런 규정인데 110조, 111조 둘 다 예. 단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군사상 기밀로 인해서 그래서 못한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특검 쪽에서는 당연히 이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응하라라고 5시간 동안 요구를 했을 것이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쪽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거부를 한 것이겠죠. 그렇겠죠. 예. 조응천 의원은 그런 청와대 논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것 자체부터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라면 군사상 비밀을 다루는 곳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곳인데요. 그렇죠. 비서실장 혹은 각 수석실은 군사상 비밀을 다루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안보실장실 예. 혹은 또 경호실 예. 이런 곳은 또 청와대 벙커 예. 이런 곳은 군사상 비밀을 다루는 곳이라고 협의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 넓게 해석을 하더라도 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과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냐 네. 라는 부분에 또 걸리게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손상되는 거를 예. 이러기 때문에 손상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예. 청와대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한 것 같고 다만 예. 그동안의 전례가 이렇다. 네. 그리고 여기가 군사보호구역이다. 예, 이런 이유로 그냥 거부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국정원 같은 것도 예. 국정원도 제가 알기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에요. 당연하죠. 예. 예, 근데 거기도 과거 댓글 사건이라든가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뤄졌었습니다. 네네. 어쨌든 좀 그간의 관행을 예를 들어서 예. 청와대라는 곳의 특수성, 대통령이 계신다는 것에 대한 여기는 언터처블이다. 예. 이런 권위의식이 좀 발동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검도 압수수색 영장에 우리가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 곳은 여기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장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면서 이거는 군사상 기밀을 다루는 비서실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언급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언론에 의하면은 6군데, 6군데라고 했는데 또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10군데라고 그래요.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실장실, 민정수석, 경제수석, 제1부속실, 경호실, 의무실 등등 해가지고 한 10군데쯤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군사상 비밀 요하는 곳은 그래도 경호실 정도가 눈에 띄고요. 다른 곳은 군사상 비밀하고 별 상관이 없어 보이고 또한 압수하려고 하는 물건을 최대한 구체화시켜서 적시를 해야지만이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 측은 아무튼 장소하고 물건까지를 적시해가지고 이거는 군사상 기밀이나 국가 중대한 이익 해치는 게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청와대 측은 막무가내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전례를 들어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황교안 총리예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도 황교안 총리한테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락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바로 따르면 황교안 총리는 어떤
법적인 해답은 답은 아닙니다만 별로 협조할 뜻이 없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아까 아침에 제가 이런 내용을 제 페이스북에다 올렸었는데 예. 제 페이스북 친구분께서 지금 황교안 총리가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데 예. 총리한테 이거 좀 승낙 좀 해라 예. 라고 좀 얘기를 하면 어떻겠냐 예. 라고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한테 예. 아니 패친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내가 봐도 일리가 있다. 예. 그래서 다 동의를 해가지고 한 5명 정도가 국무위원들 그 자리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그 본회의 마치고 이제 퇴장하실 때 예. 저희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예. 지금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 하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거부를 하는 것 같다. 네네. 예, 권한대행이시니까 좀 승낙을 하라고 지시를 좀 해주라. 예.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하하하. 예. 그러니까 당신들의 뜻은 알겠다. 예.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주실 마음이 처음부터 없던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네. 지금 심지어는 새누리당까지 논평을 내기를 청와대 이렇게 네. 나오는 건 좀 문제 있다 이런 논평을 내는데 네. 그런데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은 생각이 영 다른 모양이죠. 아마 전례를 깨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좀 정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황교안 총리가 자기가 대선 출마를 할 거라고 명시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꾸준히 대선 주자로 지금 여론조사 대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또 상당한 그 숫자가 지지로 나오고 있는데 예. 그분들 그 지지하시는 분들은 되게 오늘 압수수색을 좀 반대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네.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나가는 걸 압수수색할 때 예. 그 1층 방원이 막아서고 그러면은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아서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하고 그랬어요. 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거는 공무집행 방해에 일단 형식적으로 해당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만은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모양이냐? 네. 지금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이 2월 28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넉넉하게 받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 특검은 수차에 걸쳐서 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거의 끝까지 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예.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할지 여부도 좀 검토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청와대가 이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낸 거 이걸 하나의 행정 조치로 보고 이거 취소해달라는 그 가처분 소송이나 이런 거 낼 수 없습니까? 특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까지 검토 결과로는 요거를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기가 조금 모자란 것 같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그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특검은 요게 지금 완벽하게 예. 행정처분으로 지금 보기가 조금 힘든 거 아니냐.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자체의 대상이 안 돼요? 네네. 특검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지난번 검찰도 갔다가 결국은 이제 그냥 청와대가 주는 자료만 받아갖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압수수색 진짜 들어간다고 해서 뾰족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미 없앨 거 다 없애지 않았겠느냐. 근데 특검이 굳이 이렇게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일종의 정치적 압박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이 문서 같은 건 다 치울 수가 있겠죠. 예. 종이 문서는 다 치울 수가 있겠지만 전산 자료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청와대 메인 서버 그걸 전체를 다 디가우징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 작성했던 문서 또
작성 중이었던 문서 예.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겠죠. 예. 그리고 뭐 내부 이메일도 그 안에 다 있을 거고. 네, 네. 뭐 직원들끼리 그냥 편하게 보내는 그 쪽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예. 예. 그다음에 그 청와대 출입한 기록들 네.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파일을 지웠다 하더라도 그건 복구가 가능하다 이건 말씀이군요. 그거는 포렌식으로 뭐 갖다 버리지 않는 이상 복구가 가능하고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이라든가 비서실장실에 PC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PC도 카피해가지고 갖고 와서 포렌식을 하면은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이 압수수색이 정말 필요한 거군요. 필요하죠. 요즘 수사는요. 네. 뭐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도 최순실 씨 같으면은 막 그 부인을 하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증거 없이는 수사가 안 되는데 예, 예. 증거라는 게 문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휴대폰입니다. 그렇죠. 휴대폰은 뭐 작은 컴퓨터나 마찬가지지요. 예, 예. 네, 거기에서 뭐 메신저라든가 카톡이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하고요. 네, 네. 예. 그리고는 또 PC 혹은 어떤 기관의 메인 서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증거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청와대는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거겠죠.